자, 영화 이론 지문, 예술 지문이고, 앞에 지문들보다는 그래 조금 쉬워. 자, 들어보자. 일단, 가나 세트 문항이니까 각을부터 먼저 읽고 관련된 선택지 좀 지어볼게. 자, 들어가자. 자, 리얼리즘 영화 이론과 앙드레 바정에 따르면 있어. 일단, 앙드레 바정, 사람 이름이니까 가로 좀 묶어주고, 사람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보다.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지. 리얼리즘이니까 이 사람은 사실주의니까 사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다. 이건 좀 잡아줘야 돼. 자, 이 사람에 따르면 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다. 영화는 곧 무엇이다? 세상을 향해 열린 창. 즉, 영화는 창문인 거지. 영화는 창이다. 창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관객은 영화를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다시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면 여기 관객이 있으면 여기에는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상 바꿔 얘기하면 곧 현실이 이렇게 있는 거지. 우리는 요 영화를 통해서 세상 현실을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이 되겠어. 자, 계속 볼게. 자,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현실은 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은 하나의 통째다. 여기 부정표니까 가로 묶어놓자. 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은 하나다. 자, 그래서 그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미결정의 상태다. 미결정도 밑줄 치자.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미결정된 거지, 그치? 자, 바정은 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 밑줄,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았으니까 연속적인 거겠지. 그치? 그 다음에 미결정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여기 있는 이 세상 현실은 어떤 특성이 있어? 연속성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미결정성.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린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야. 너무 두껍구나. 그래서 세상은 연속적이고 미결정성을 띠고 있으니까 영화 역시 그걸 그대로 드러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들어가자. 자, 바정은 영화 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했다. 일단 나눴으니까 각각 번호 넘버링 좀 했자. 이미지를 믿는 감독 1번, 그 다음에 현실을 믿는 감독 2번. 자, 우리 바정이 사실주의라면서 그러면 이미지를 믿는 걸 좋아하겠어? 아니면 현실을 믿는 걸 좋아하겠어? 그렇겠지. 현실을 믿는 걸 좋아하겠지. 자, 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했어. 다시. 우리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뭘 중시한다고? 형식을 중시하는 게 이미지야. 자,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도 위출자. 이것이 이미지를 믿는 감독의 특징이겠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도 밑줄자. 자,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한다. 뭉타주의 대가인 예젠슈테인이 대표적이다. 일단 예젠슈테인 가로 묶어주고, 이 사람은 뭉타주의 대가지. 그리고 이 사람은 중요한 건 이미지와 현실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 그렇지, 이 사람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다가 중요한 거야. 사람 이름 안 중요하다 그랬어. 자, 뭉타주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한다. 또한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했어.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셔봐. 우리 현실은 연속적이었어, 비연속적이었어? 연속적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끊어주고 있지. 불규칙적으로. 그렇지.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야 한다. 바쟁은 몽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깨뜨리고 있지 뿐만 아니라 감독의 의도에 따라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연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 이런 것은 바쟁이 봤을 때는 이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렇지. 바쟁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띨 수밖에 없어.
자, 바쟁은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다. 끊어주고 이름부터 현실을 믿는 감독,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다. 이들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달리 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그래서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도 했다. 딥 포커스와 롱 테이크는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영화적 기법이 밑줄 치자. 딥 포커스, 그다음에 롱 테이크. 어쨌든 얘네 둘 다 우리 현실을 믿는 감독과 관련된 기법이다. 이거 잡아줘야겠지. 모두 현실과 관련있다. 딥 포커스도, 그다음에 롱 테이크도. 자, 딥 포커스는 또 그럼 치고 딥 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 숏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 촬영하는 기법. 다시 한번. 근경에서 원경까지 숏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 촬영했대. 그러면 근경 잘 보여 안 보여? 그 잘 보이겠지, 그치? 원경 잘 보여 안 보여? 그렇지, 잘 보이겠지, 그치? 원경부터 근경까지 다 잘 보이는 게 딥 포커스에 해당돼. 초점을 아주 다양하게 맞추는 거지, 깊게. 자, 이런 기법으로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다. 롱 테이크는 동그라미 치고 다음 기법. 롱 테이크는 하나의 숏이 1에서 2분 이상 끊김없이 길게 진행되도록 촬영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끊김없이 길게 진행되는 게 롱 테이크, 말 그대로 길게 촬영하는 기법이야. 자,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해. 그래서 현실을 마주한 듯한 효과를 낸다. 매우 현실적인 기법을 만드는 거지. 바쟁에 따르면 딥 포커스와 롱 테이크를 혼용하여 딥 포커스, 다른 말로 뭐였어? 딥 포커스가 뭐였어? 그렇지. 쇼 전체를 초점을 맞추는 거. 근경, 원경 모두 초점을 맞추는 기법. 다음에 롱 테이크 뭐였어? 그렇지. 길게 진행하면서 촬영하는 기법. 자, 이런 것들을 혼용하여 연출한 장면은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여 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지 납득도 되겠어? 너무 기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겠지. 그래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면서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여기 주쳐보자.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바쟁은 긍정적 입장, 부정적 입장? 긍정적 입장이 되는 거지. 우리 현실 속에서도 어떤 대상을 집중할 때 누군가의 이해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집중을 하겠지, 사람마다. 그렇지? 자, 다음 단락. 바쟁은 현실의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쓰는 등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에 찬사를 보냈대. 그러면 자연광 쓰는 거 긍정, 부정? 긍정. 일반인 배우 긍정, 부정? 긍정, 그렇지. 여기에 찬사를 보냈다. 또한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한 영화보다는 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했다. 그럼 열린 결말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지. 그치? 그러면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는 좋아해, 싫어해? 그렇지, 이거는 부정적이야. 자연광 좋고 일반인 배우도 좋고 열린 결말도 좋다. 그리고 의미는 확정, 불확정. 그렇지. 아까 미결정성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미결정성. 그래서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했다. 이러한 영화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됐으면 문제 들어가자. 자, 12번. 가나 모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닌 것만 지어보자. 영화는 무엇에 비유됐는데? 그렇지, 창에 비유가 됐었지, 그렇지. 세상을 향해 열리는 창이었어.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영화의 내용 형식 중에 바쟁은 뭘 좋아했지? 어? 내용, 그렇지. 내용을 중요하게 했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 내용을 중요하게 얘기했으니까 동그라미. 그다음에
영화의 내용이 곧 현실이었지. 그치. 다음에 3번. 영화의 관객의 심리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관객 심리 반영력이 있었나? 이런 얘기 자체가 없었지. 다음에 영화 이론의 시기별 변천 양상 얘기 없었고, 영화관 얘기 없었고, 그렇지. 1, 2번 중에 답이 있겠지. 자, 다음 문제. 가를 바탕으로 할 때 영화적 기법의 효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몽타주야, 몽타주. 몽타주. 몽타주면은 이미지야, 현실이야. 그렇지.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감독이지. 자, 몽타주를 활용하여 대립관계에 있는 두 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하는 장면에서 관객은 생소한 느낌, 몽타주 기법 쓰면 생소한 느낌 받을 수 있지. 그렇지. 동그라미. 2번. 몽타주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공간을 짧은 슛으로 불규칙하게 교차시키는 게 몽타주 기법이었지. 자, 이런 장면에서 관객은 영화 속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인상, 불규칙하게 교차시켰으니까 불연속적인 거 맞니? 그렇지. 이것도 적절하겠지. 다음 3번. 딥 포커스. 딥 포커스면은 요거는 딥 포커스면 그렇지. 전체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기법이었지. 원경, 근경 모두에다가. 자, 이걸 활용하여 주인공과 주인공 뒤로 펼쳐진 배경을 하나의 숏으로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배경은 흐릿하게, 인물은 선명하게 보인 느낌이다 라고 했는데 초점 배경에도 맞춰져 안 맞춰져? 맞춰지잖아. 그럼 흐릿할 리가 없겠지, 그치? 인물은 당연히 선명하게 맞을 것이고. 그럼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 요 문제 넘어가도 되겠지? 나머지 넘어가자. 자, 보기 입장에서 가해 과정에 대해 비판 내용인데 적절한 것은 자, 이거 보자. 보기 입장이 중요해. 보기에 따라서 비판해야 되니까. 관객은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작품을 해석할 수 있대. 교육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거지. 선생님도 뭐 영화 교육 받은 적 없지만 영화는 보고 있으니까. 또한 감독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다. 감독의 의도가 반영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따라서 감독은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려 할 필요가 없다. 관객은 작품과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 존재이다. 감독과 관객은 수평적 일치했다. 그러면 우리 관객은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존재에 해당되겠지. 즉 혼자서도 영화 잘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1번부터 보자. 과정은 열린 결말의 영화를 관객이 이해하도록 돕는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한다는 얘기는 예술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보기에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랬어? 필요 없다 그랬어? 그렇지. 필요 없다고 했지. 지금 간과한다 안 되지. 다음에 2번. 과정은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의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는 것을 영화의 목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데 봐봐.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 바쟁은 이거 좋아하니 싫어하니? 그렇지. 바쟁은 이걸 싫어하는 입장이었지. 2번도 됐어? 다음 3번. 바쟁이 감독의 연출 역량을 기준으로 감독의 유형을 나눈 것은 영화와 관객의 상호작용을 무시한 구분에 불과하다는데 다시 한번 감독의 연출 역량을 기준으로 즉 연출을 잘하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감독을 나누니 아니지 그렇지 연출 역량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냐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냐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따라서 감독 유형을 나눴어. 다음 4번 과정이 변형된 현실을 통해 생성한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중시한다. 우리 변형된 현실 이런 거 바징 좋아해 싫어해? 그렇지.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여길 리가 없겠지? 그렇지. 답은 5번이고 5번 읽어보자. 바징은 감독의 연출 방식에 따라 영화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감독이 관객보다 우위에 있다고 간주한다. 그렇지. 우위에 있다고 하면은 보기는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겠지. 그렇지. 보기 사람은 평등하다는 입장이 있으니까. 수평적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답 되겠다.
이해들 됐어? 오케이. 자, 넘어가고, 15번은 정신 분석하니까 낙을 읽어봐야 되고, 다음 것도 넘어가자. 16번.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영어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해 바쟁 A의 관점과 나의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 B의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은 우리는 A 관점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보기를 읽고 A, 가해 바쟁 A의 관점만 먼저 판단해 보도록 할게. 자, 보기 읽어보자. 최근 영화관에서 본 두 편의 영화가 기억에 납니다. 첫째 번 영화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일상을 표현한 작품이래. 다큐멘터리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사실적인 영화, 미주제 사실적. 사실적 영화니까 바쟁은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그렇지, 바쟁은 긍정적으로 보겠지. 작품에 대해 더 찾아보니 거리에서 인공조명 없이 촬영, 인공조명이 아니면 뭐니? 그렇지, 자연광을 이용한 거지, 그렇지. 자연광으로 촬영이 되었고, 다음에 주인공은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었으니까 바쟁이 좋아하겠지.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줄 때 마치 내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느껴져 감동적이었다. 이 사람 완전 몰입했네. 자, 열린 결말이래. 열린 결말 좋아하시러? 좋아하겠지. 열린 결말이라서 주인공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했다. 다음 거. 자, 둘째 번 영화는 초인적 주인공이 외계 침략자를 물리친 내용이라고.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매우 비현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영화 후반부까지 사건 전개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반전을 거듭한 이야기와 실제라고 착각할 정도로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화면 으뜸이었지만 다시 일단 실제라고 착각할 정도로 컴퓨터 그래픽이 뛰어난 거지. 그렇지만 뻔한 결말은 아셔도 뻔한 결말이니까 이거는 열린 결말이 아니야. 아니지, 그치. 바적은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겠지. 부정적으로 볼 거야, 바적은. 자, 그래도 주인공이 침략자를 무찌르는 장면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구하는 것 같아 쾌감이 느껴졌다. 얘도 몰입했지. 그치? 자,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생각해보니 왜 세계의 평화는 서구인이 지키고 특정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인류의 위기인지 의아했다. 이건 뭐 의문을 좀 가졌네. 자, 우리 A의 관점이 1, 2, 3번에 있어. 1, 2, 3번만 먼저 판단해 보도록 하자. 자, A, 바쟁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가에서 궁금함을 떠올린 것은 뭐가 궁금했는데? 가에선 뭐가 궁금했어? 주인공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했다 해서 열린 결말에서 생긴 궁금증이었지. 그치? 자, 가에서 궁금함을 떠올린 것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열린 결말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에 담았다. 이미지를 믿는 감독 맞니? 아니지, 그렇지. 이건 현실을 믿는 감독에 해당되지. 다큐멘터리 형식이니까. 다음 2번.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나에서 사건 전개를 예측하지 못했지. 이런 것은 나에는 의미가 미리 정해있지 않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 담겨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나는 결말이 어떤 결말이었어? 뻔한 결말이란 말이야. 미결정 상태니?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지어주자. 다음 3번.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가와 나에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었지. 그렇지. 이런 것은 가와 나가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는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 맞니? 그렇지. 가는 맞지. 다음에 나는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니? 아니지. 그렇지. 나는 사실적이지 않은 영화였으니까. 그렇지. 3번은 지어주면 되겠다. 다음에 17번. A에서 E와 바꿔 쓰기에 적절치 않은 것은 일단 A를 먼저 보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로 간다. 새로운 의미, 요 새로운이지, 새로운. 자, 1번. 개선되냐? 아니지, 개선되고 관련이 없는 거지. 답은 1번 되겠다. 자, 가글과 관련해서 다들 됐어? 오케이, 낙을 바로 넘어가자. 자,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정신을 분석하는 거지. 인간의 정신을 분석하는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다. 다시 우리가 현실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다? 상상이었던 거야. 다음에 환영이었던 거지. 자,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에 관계를 다룬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와 관객 사이에서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을 주목한다. 동일시 현상 밑줄 치자. 동일시. 동일하게 보는 거지? 무엇과 무엇을 동일하게 보고 있어? 영화와 관객을 동일하게 보는 이 동일시 현상에 주목한다. 이런 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하다. 영화 장치 밑줄 치자. 그러면 누가 원인이 되는 거야? 그렇지. 영화 장치로 인해서 동일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환영이 되는 거지. 환영이야. 자, 이때 영화 장치는 카메라, 영화의 서사, 영화관의 환경 등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일단 카메라 알고 있고, 첫 번째 1번 카메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영화의 서사 위주축 2번. 서사가 뭐였어? 서사의 뜻. 이야기. 다음에 영화관의 환경. 3번. 그래서 이 카메라, 영화의 서사, 영화관의 환경 모두 무엇에 포함이 되는 거니? 그렇지, 영화 장치, 그렇지. 그래서 영화 장치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카메라, 영화의 서사, 영화의 환경.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 동일시 현상을 일으킨다. 동일시 현상을 일으킨다. 자, 가장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은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동일시는 극 영화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하는 거지. 극 영화도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한다. 그런데 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과 장소엔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표현인데 당연한 얘기지? 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이라는 것은 영화 속 인물과 사물인데, 쉽게 얘기하면 배우인데, 이런 것들은 영화가 상영되는 시간과 장소는 극장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인물과 사물의 부재를 채우는 역할은 관객의 몫이다. 관객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허구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없앤다. 간극이 뭐니? 그렇지. 거리, 틈을 없애준다는 얘기야. 자, 틈을 없앤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다. 우리 관객들이 상상을 통해 가지고 그 차이를 다 메워버린 거지. 자,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 그러면 관객의 시점과 카메라의 시점은 일치하는 거지. 이거 바로 납득이 되는 게 우리는 항상 카메라를 통해서 그 영화 속 세상을 볼 수가 있으니까. 관객은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것만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객은 자신의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선은 카메라에 의해 이미 규정된 시선이다. 바로 납득되지? 자, 또한 끊어주고 또한 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져. 다시 밑줄치자. 선택과 배제 밑줄치자. 누가 선택하고 누가 배제를 시켜버리겠어? 화면에 누가 나올지, 뭘 뺄지 누가 결정하겠어? 혹시 만드는 사람이, 감독들이 그러겠지. 자,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만 관객은 제작 과정에서 무엇이 배제되는지 알 수가 없겠지. 그치? 자, 관객은 자신의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가들의 주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 세계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전부 다 뭐였다? 인위적 세계였다. 자, 우리가 느끼는 현실감은 전부 다 상상이고 허구였으니까. 자, 영화관의 환경은 영화관 환경 위주치고 요것도 영화 장치 하나였지. 자, 영화관의 환경은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환영인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는 즉 사실처럼 느끼도록 만든다는 얘기야. 영화에 몰입한 관객은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 속 죄수처럼 스크린에 비친 허구적 세계를 현실화하고 착각을 한다. 이때 영화는 꿈에 빗대어진다. 다시 영화는 무엇에 빗대어진다? 꿈. 영화는 그 꿈이란 얘기지.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다시 한번. 자,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뭐라고 했어?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치. 영화에서 뭔가 어떤 이념을 담고 있다 봐. 뭐 예를 들어서 최근 디즈니 영화는 흑인들이라던가 백인이 아닌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많이 삼고 있지. 그치. 이런 경우. 자, 이런 것들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의심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위험한 점이야. 이는 관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비판적 거리 밑줄 치고 자, 나그네 글쓴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 부정? 그렇지.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영화를 비판적으로 거리를 둬라. 자, 돼. 자,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있는 대안적 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다시 대안적 영화 동그라미 치자. 대안적 영화. 자, 이 글에서 말하는 대안적 영화는 어떤 영화야?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있는 것이 대안적 영화가 되는 거지. 즉, 이 작품은 현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영화. 이런 것들이 대안적 영화고 이 대안적 영화는 긍정적인 거야. 자, 됐으면은 나와 관련해서 마무리 좀 하자. 자, 12번에 1번. 영화는 무엇에 비유됐니? 꿈에 비유가 됐지, 꿈. 그렇지, 꿈에 비유가 됐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다. 뭐 2번. 영화의 내용과 형식이 무엇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아예 없었지, 여기서는. 나글에서는. 자, 다음에 15번 문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였어. 자, 기억을 보니까 시작 부분에 있다. 관객이 영화에서 느낀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고 환영적인 거야. 그리고 이 상상 환영은 뭐 때문에 발생해? 그렇지. 영화 장치를 통해서 동일시가 되고 현실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관객은 영화 장치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 답은 1번. 이거 4번만 잠깐 볼게. 관객은 영화의 은폐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 맞긴 맞는 내용이지. 그렇지. 맞긴 맞는 내용인데 기억의 이유는 아니란 얘기야. 기억의 이유로 해당되진 않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상이다. 이게 아니지. 그렇지. 15분 됐지? 오케이. 다음 넘어가자. 16번 마무리를 가자. 자, B의 관점,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따르면 학생이 나에서 의아함을 떠올린 것. 나에서 어떤 의아함을 떠올렸니? 그렇지. 왜 세계 평화를 서구인이 지키냐? 특정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인류의 위기냐? 이런 것들이 이해했지. 자, 이런 것은 나가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영화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안적 영화가 뭐였니? 그렇지. 이건 영화다. 현실이 아니다를 폭로하는 거였잖아. 근데 이 작품에는 그런, 둘째 번 영화に그런 내용이 있었니? 없지, 그렇지. 오히려 실제라고 착각할 정도로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화면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대안적 영화가 아니야. 다음에 5번. 비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나에서 감동을 받은 것, 가에서 감동을 받은 것, 다음에 나에서 쾌감을 느낀 것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허구적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허구적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켰다는 얘기는 이제 동일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가에서 동일시 됐니? 응. 감동 느껴졌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뭐라 했어?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줄 때 마치 내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느꼈지. 그렇지. 동일시되고 있지. 다음에 쾌감, 나에서 쾌감 느끼는 장면이 어디냐면, 요 쾌감. 그래도 주인공이 침략자를 무찌르는 장면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구하는 것 같아서 쾌감 느꼈지? 얘도 동일시가 되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질문들 있어? 없어. 다 됐어.